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총선 공천이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은 친명 내지 찐명 공천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죠. 그러다 보니 당내 친문계를 비롯한 비명계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의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 공천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이 겉으로 표시는 하지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원칙과 상식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마 수박을 색출하고 나면 다음으로 멜론을 색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의원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치 여동생을 남겨두고 탈북하는 그런 심정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현역 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강성원의 친명들의 이 손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이해찬 상임고문이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아직 당의 나름대로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오너를 잊게 해준 장본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에 아무런 기반도 없이 떠돌고 있을 때 이해찬 상임고문이 손을 잡아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찬 당시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도 정치적 아버지가 생겼다, 그렇게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때 그때 당시 친문들로부터 정치적, 사법적 전방위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편에 서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또 대선 때는 이해찬 대표 본인의 사조직을 통째로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재명의 멘토로 불립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고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깍듯하게 대해왔었습니다. 그런 이해찬 상임고문이 오늘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 사천을 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을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오늘 광주에서 열린 이형석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했어요. 그래야 당도 국회의원들도 이 대표도 사는 것으로 이 대표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우리가 180석을 얻는 선거 과정에서 공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대표 시절 시스템 공천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분열도 없었고 승리했는데 이번 총선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면서 거듭 공정한 공천을 당부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번 공천은 분열상이 심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이해찬 상임고문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공천 때문에 당내 상황이 지금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죠. 개파간 갈등이. 그래서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자칫하면 총선 패배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문이 나선 것은 얼마 전에 민주당 원외 핵심 친명 인사들이 이해찬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불출마 선언을 압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친명계가 친명 자신들 계파만 빼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한 불쾌감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원외 친명 핵심 조직들은 조정식 총장에 대해서 공천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뒤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 총장 당신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 우리가 당내에 있는 친문 인사들에게 불출마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조 총장은 이해찬계 친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는 이해찬 상임고문과 이재명 대표 간에 나눴다는 그런 얘기는 둘이서 하고 또 한쪽에서 알았다고 하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설령 이제 개파 구분 없는 공정한 공천을 하기로 했다,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현직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공개해야 생색을 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해찬 상임고문이 그 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은 아마 당시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수긍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는 수긍을 했다고 해도 이해찬 대표가 보기에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사천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시점에 대해서 이해찬 상임고문은 얼마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얼마 전이라면 지난달 21일 오찬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때 이해찬 상임고문이 이 대표에게 공정한 공천을 촉구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 뒤로 뭔가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로 명시적으로 친명계에 공정한 공천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은 바도 없습니다. 물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없고요. 오히려 시점상으로 볼 때 그 이후로 친명들의 친문 속가내기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문의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서울 중구 성동갑을 전략지역으로 전격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문계 의원들의 지역에 찐명 내지 친명원의 인사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것도 바로 그 오찬회동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이해찬 상임고문의 주문을 사실상 거부했고 이해찬 상임고문이 기다리다 못해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적인 경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이해찬 상임고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리, 지금 이제 친명 공천이 너무 멀리 진행되어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던가, 아니면 이해찬 상임고문과 생각이 달라서 그냥 알았다고 입으로만 답변했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이해찬 상임고문이 정치적 보스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자기가 야당 지도자인 만큼 적당하게 맞장구 쳐주는 것으로 넘어가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표와 오찬을 한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친문계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정가에는 이 고문과 이 대표 사이가 예전과 같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 고문이 이 대표를 만난 바로 다음 날 김 전 총리를 만났다는 것은 오찬 회동을 하면서 사천을 하지 말라는 이 고문의 주문에 이 대표의 답변이 별로 탐탁치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이해찬 고문을 만난 뒤 그 며칠 뒤, 그러니까 지난달 말 정도 됩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움직임을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될 경우 범제야 범진보 쪽에서 완전히 배신자로 찍힐 수 있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고문과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을 때 이 대표가 계속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범좌파 진영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경고는 아마 이해찬 대표가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발언을 소개하고 나선 것은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고 또 친명들을 대대적으로 비례대표에 임명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경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김부겸 등 당 원로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일요일이죠. 양산 평산마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친문계 인사들이 지금 당에서 공천 탈락 압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를 설득을 하든가 경고를 하든가 아니면 부탁이라도 지금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천 과정에서 개파 안배를 수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이 지경까지 사태를 끌고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내 갈 길을 간다는 생각을 이미 굳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상임고문의 경고도 무시했고 김부겸, 유인태 등 당 원로들은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문 역시 흘려들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총선이 진영간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이 대표에게 총선은 자신의 구명줄입니다.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후 자신을 지켜줄 친위부대가 훨씬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당 원로들의 경고가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을 1인 지배 체제로 굳혀온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따라서 기호지세,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이미 올라탔고 만약 여기서 내리려 하다가는 강성 지지층이라는 호랑이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면담은 민주당 내용이 진정될지 아니면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